안녕하세요. 양서파충류 관리사 상급 제1장 강의를 맡게 된 문대승입니다. 자, 양서파충류 관리사는 집에서 내가 애완동물로 양서파충류를 기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업에서 지금 양서파충류를 다루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이런 양서파충류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양서류나 파충류는 어떤 생물인가를 알려드리고 그들을 관리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서파충류 관리사에서 어떤 일장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양서파충류의 정의와 생물학적 특징. 자, 보시면 진화 및 생태학적 특징, 그리고 양서파충류의 사육의 역사, 양서파충류의 생리적 특징, 애완 양서파충류의 서식지에 따른 이해, 그리고 사육 환경의 용어에 대한 개념, 양서파충류의 기본 사양 관리, 사육장 및 사육 환경 관리, 먹이 급여와 영양 관리. 자, 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진화 및 생태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서파충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양서류와 파충류를 이제 합한 그런 이제 표현이죠. 자, 그러면 양서파충류의 기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3억 8천만 년 전 고생대 대분기 때 지구에 처음 양서류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파충류는 양서류로부터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양서류가 먼저 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서류는 어떤 생물들을 뜻하는가? 자, 보면 두 양자 살다서 무리류를 써서 물과 육지를 오가는 생물물이다. 자, 양서류의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 양서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자,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종들 같은 경우 개구리나 도롱뇽 같은 종들이 양서류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양서류로부터 진화한 이제 파충류들. 파충류는 어떤 생물들을 뜻하냐? 자, 이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를 하면 긁을 혹은 기어다니다 파, 벌레충, 무리류를 써서 기어다니거나 파헤치는, 땅을 파고드는 그런 벌레와 비슷한 무리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죠. 자, 좀 그만큼 이제 양서류나 파충류는 우리 인간에게는 익숙치 않은 생물군이었고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물군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제 양서류나 이 파충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양서류나 파충류들이 언제 번성하게 됐고 지금 하게 됐는지 그 시작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 때 파충류들이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상의 파충류는 뱀과 도마뱀을 포함하는 뱀목, 과거에는 비늘이 있는 무리, 그래서 유린목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뱀목이 약 10,000여 종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유린목 같은 경우는 포유류 중에서도 유린목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일까요? 최근 이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왔던 생물이기도 하죠. 바로 이제 천상갑. 포유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천상갑이 유린목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비늘이 있다 뿐이지 사실 파충류와는 다른 포유류죠. 자, 그리고 거북목은 약 300여 종, 악어목은 25종, 옛 도마뱀목이 한 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옛 도마뱀 같은 경우는 2종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생물학적 이런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 원래 2종에서 그냥 한 종으로 지금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양서류가 시초가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물고기에서, 양서류의 그 전 단계는 바로 이제 물고기였어요. 물고기에서 양서류로 진화를 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이사이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리고 진화는 사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기 편하게. 자, 첫 번째, 양서류로 과거에 굉장히 이제 물고기들이 번성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물속에서 생명이 생겨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번성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물이 이제 그 수공간이 너무 복잡해진 거죠.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생물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틱탈릭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자, 보면 비판데릭틱스 같은 경우는 기존 물고기랑 어떤 점이 다르냐? 바로 지느러미가 살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물고기들을 육기어류라고 그래요. 자, 조기어류, 육기어류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이제 조기어류. 그리고 지느러미가 살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사지동물처럼 그런 이렇게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런 물고기들을 이제 조기어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틱탈릭이 왜 중요하냐? 사실 생물학자들이 물고기로부터 양서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굉장히 이제 화석들을 발굴하면서 찾아내고 있는데 2004년도에 이 틱탈릭의 화석이 굉장히 잘 보존된 화석이 캐나다에서 발견이 되죠. 기존에 있던 판데릭틱스랑 어떤 점이 다르냐? 앞 지느러미가 잘 발달을 했고 또 이제 뼈의 구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지금의 악어와 비슷한 체형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앞다리를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고쳐 세울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수면에 머리를 물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어처럼. 그러다가 아칸토스테가가 물 밖과 물 안을 오가는 과정, 그리고 이크티오스테가가 지금의 현존하는 양서류의 지금 선조가 됐죠. 어찌 보면 육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금 생물의 선조가 바로 이크티오스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선조가 될 수도 있겠죠.